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즐거운 분 모셨습니다. 즐거운 분? 좀 네. 희한하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독 시리즈를 하고 있죠. 또 오늘도 중독의 대가인 김혜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침례신학대학교 네, 상담심리학과의 교수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원래 학부서부터 다 그쪽에서만 이제 망부석인가? 네. 그쪽으로 계속 계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교에서 자리 잡으신 아주 행운아신데 뭐 지난번에 이제 김준 교수님이 약물 중독에 네. 대해서 우리나라로 굉장히 흔치 않은 약물 그쵸. 중독 하셨는데 선생님은 또 약간 결이 다르세요. 네, 맞습니다. 행동 중독이라고 전 들었는데 네. 행동 중독이 뭔지 좀 이렇게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범위 안에 결국에는 중독이 될 수 있는 이제 컨텐츠를 보통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물질 중독이 있고 이제 그 한 파트가 이제 행동 중독인 거죠.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도박, 게임, 그리고 조금 더 그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스마트폰. 옛날에 이제 컴퓨터라고 불러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좀 더 넓게 하면 이제 섭식장애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뭔가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중독의 어떤 폐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행동 중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약물 중독은 약물을 섭취함을 통해서 중독의 현상에 이제 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약물 중독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참 듣고 보니 아이러니한 게 약물 중독은 네. 제가 싫어하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뭐 마약은 저 별로 안 좋아하고 네네네. 담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하니까 행동 중독 다 제가 좋아하는 거 다르고 있다는 그런 마음 아픈 게 있는데 네. 근데 행동 중독이라고 하면 아까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아마 네. 많은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이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컴퓨터 게임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네. 뭐 있는데 근데 얼핏 보면 컴퓨터 중독, 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네. 휴대폰 중독, 뭐 디지털 중독 뭔가 다 비스무리한데 용어가 많죠. 근데 또 어디 네. 가고 다 다르다고 또 네네네. 저는 사실은 뭐 휴대폰에 중독되면 휴대폰이고 뭐 게임에 중독되면 게임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네. 그 소재에 대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네.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학계에서 처음에 나오게 된 게 이제 골드버그라는 학자가 1996년인가 그때 컴퓨터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시대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전에는 그냥 컴퓨터 기반의 혹시 예전에 그 갤러그인가요? 갤러그. 그게 맞아요. 테니스 갤러그. 이런 저도 이제 오락실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컴퓨터 기반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오락실에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집에 컴퓨터가 이제 보급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게임들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지뢰찾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얘기입니다만. 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컴퓨터 중독이, 근데 그건 제가 예시는 게임만 드리긴 했지만 그냥 그 컴퓨터라는 어떻게 보면 그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굉장히 과몰입하게 되고 행동으로서 무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중독적인 특징들이 보인다. 라는 어떤 특징들을 보였을 때 처음 사용했던 용어가 이제 컴퓨터 중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네.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개인 PC로 인터넷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윈도우 95 때부터 이제 슬슬 인터넷이 시작이 됐는데 컴퓨터 중독 얘기가 나온 게 96년이니까 맞아요. 사실 그때는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았고 맞아요, 컴퓨터로 할 맞아요. 수 있는 게 그냥 게임이 주로 게임이요. 많았죠. 뭐 PC 통신에서 뭐 채팅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그거보다는 거의 유명했죠. 초창기에는 이제 게임으로 집중된 게 많았지만 네. 그다음부터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이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쵸.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인터넷 중독이에요. 그쵸. 인터넷 중독 척도 뭐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학자가 이제 영이라는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인터넷이 이제 그럼 정말 보급화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채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저도 이제 버디버디 뭐 이런 거 드림이즈에서 뭐 이런 거 사용했던 시대인데 뭐 그런 거. 순간 느껴지는 세대 차이. 저보다는 애들. 저는 천리안입니다만. 나우놀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는 건데,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라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가 그쵸, 더 그쵸. 강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가상세계 공간에서 이 현실 세계랑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인터넷 안에서 벌어진다 하면서 인터넷이란 용어가 붙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이란 용어가 결합이 되게끔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가상세계 뭐 지향성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아예 확 구분 지어져서 인터넷 중독이 한참 용어가 사용되어져서 이제 오다가 최근에는 이게 이제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 지니고 다니는 이제 기기가 생기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스마트폰 중독 하면서 뭐 인터넷 중독이랑 스마트폰 중독이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분분했는데 저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인터넷 중독이냐 뭐 스마트폰 중독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보다는 이거 그냥 통틀어서 그냥 온라인 뭔가 중독이다 온라인 중독 내지는 스마트 기기 기반의 어떤 뭐 행동 중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제 그냥 개인 의견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인터넷으로 더 게임을 많이 하냐 중독자들을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인테이크 상담을 할 때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하냐 어느 기기에 기반해서 더 어떤 행동 중독을 많이 하느냐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터넷 중독이냐 뭐 스마트폰 중독이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의 용어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온라인에 중독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세부적인 컨텐츠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게임인지 도박인지 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SNS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네, 좀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변해서 네. 옛날에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다 섞이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네. 계속 끊임없이 용어가 규정이 되고 맞습니다. 정의가 네.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헷갈리는 건 네. 과거에는 우리가 중독자는 떠올리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 중독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 네. 게임 중독이면 게임기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네. 이게 중독인 듯 중독 아닌 중독 같은 그런 현상인 거죠. 왜냐면 스마트폰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법에서 보면 저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어떤 친구는 굉장히 사용 시간 자체는 비슷할 네. 수 있는데 중독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고 그럼 도대체 이제 뭐 스마트폰 중독이다 하면 그 어떻게 중독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 상담을 이렇게 심리 상담을 제가 가거나 자문을 이렇게 구하시거나 부모 교육하러 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내 아이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독을 사실 약물 중독의 진단 기준들이 쭈르륵 있고 그리고 행동 중독도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DSM에 도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진단 준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중독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ICD-11에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장애가 등재가 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이 나와 있고 3가지에 이제 플러스 하나 더 해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중독이든 간에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별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당연히 진단 평가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이용 조절의 실패예요. 그 조절 실패. 이 조절 실패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약물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양, 그럼 빈도, 강도 대비 내가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지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그 사용 시간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번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매번 내가 많이 사용한다. 이런 조절 실패의 기준이 첫 번째 중도예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있던 거, 내 일상생활에 비해 이런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행동 중독의 어떤 컨텐츠들이 훨씬 더 우선시 되어져서 사용이 되는 거.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도박이나 게임이나 뭐 성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던 취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취미도 전혀 하지 않고 내지는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제 게임이나 도박이나 성이나 SNS에만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내지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게 되는 거. 이게 어떤 일상생활이라는 내가 꼭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그것 대비 행동중독 컨텐츠를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중과를 충족하게 돼요. 그럼 마지막 3번이 부정적인 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용을 하는가가 이제 3번째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앞에 2가지는 많이들 충족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 기기는 더 그런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아예 신체 일부잖아요. 그쵸.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폐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계속 사용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가 더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독자로 정말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마지막 중거는 기능 손상이에요. 펑셔널 임페어먼트인데 앞선 부정적인 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정적인 폐해가 단순히 부정적인 폐해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기능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체, 그리고 본인의 심리 내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환경적인 또 또래 관계, 뭐 아니면 학업 관련된 거,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아주 심각한 기능 손상이 발생을 하고 그게 1년 이상이 지속이 되면 중독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능 손상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1년이 아니어도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중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도 솔직히 들으면서 끔찍하고 난데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네. 뭔가 좀 이렇게 네.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정말 뜬금없는 일중독. 네. 왜냐면 이제 부정적인 걸